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기업에서 명퇴를 하고 지금 약 한 20년 넘게 주식회사 CE 경영 컨설팅이라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 경영 컨설팅 대표이사 양석균입니다. 그 도서 ESG 경영에는 어떤 파트, 어떤 내용을 저술하셨는지요? 예, 제가 지금까지 약 20년 넘게 다양한 조직을 이 컨설팅을 한 그런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ESG 경영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ESG 경영이 주로 중견기업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 뭐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이제 엔잡러도 특히 뭐 이런 우리 컨설턴트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ESG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 그 ESG 경영의 핵심 관점과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SG 경영은 결국 우리 뭐 기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또 저는 개인까지도 지금은 ESG 경영 측면에서 결국은 이 영속 기업하면은 영속 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브랜드 마케팅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적에서 강조하는 큰 틀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ESG 경영을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와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 대내외 공표를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경영 이념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고 시작을 하라 이런 측면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고객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직의 어떤 그 핵심 비즈니스와 연계시켜서 그거를 대내외에 공표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체계로 만드는 거. 우리가 그거를 경영 이념 체계, 가치 체계 뭐 이렇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삼성 홈플러스 왜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 존재 이유.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네들은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게 경영 이념 체계의 핵심인 미션입니다. 미션.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고객에 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코어 밸류,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어떤 조직이 그 3년 내지 5년 후에 꿈과 희망을 담은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이렇게 수립하는 이런 게 우리가 경영 이념 체계, 가치 체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와 고객의 니즈를 결합시켜서 그거를 구축하라. 1년에 수백 개의 신제품이 나오는 그 3M. 이 남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3M의 존재 이유거든요. 미션.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고객 접점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치 체계로 승화시켜라. 그건 무슨 얘기냐? 고객의 이 접점별로 고객을 만나는 그 접점별로 세분화시켜서 이것을 고객을 대만족을 시키는 고객 어떤 그 가치를 승화시키는 이런 걸로 승화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식점에 내가 이제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랬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다 이제 식사하고 나가서 사후 관리까지 그걸 세분화시켜서 조선 호텔 예를 들자면 뭐 방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방 청소를 어떻게 잘 하는가 요거를 50단계로 세분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가치 체계로 회사의 조직의 개인의 어떤 가치 체계로 승화시키고 우리 개인으로 치면 가훈 집으로 치면 가훈 같은 거 이런 게 그런 것을 이 가치 체계로 승화시켜서 고객에게 이제 사회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오늘날은 저 지식 사회란 말이에요. 지식 근로자가 주도되게 되는 그런 지식 사회.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 전문가 사회가 되는데 전문가는 또 너무 세분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의 어떤 세분화된 부분들이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코어워크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같이 네트워크로 코어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상생 경영을 이루고 어떤 그게 이제 거버넌스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윈윈 시너지가 발휘되고 이런다. 그래서 크게 제가 세 가지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기업의 이미지업 이걸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고 브랜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영속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생이 요즘의 인생은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요새 2020년대에 이 S&P 에서 말하는 게 보면은 18년, 2020년대 기업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 이런 상황에서 영속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ESG 경영의 그 파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ESG 산업은 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될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그 이제 대기업이 이제 경제를 많이 이렇게 이제 이끌고 하지만 결국 중소기업의 수가 엄청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에 6만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제조업이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2 미만 기업이 86%나 돼요. 이렇게 많은 작은 그런 어떤 기업체들 이런 기업체들에게 어떻게 정말 ESG 경영을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기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 해에도 ESG 경영 컨설팅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도 했고 뭐 여러 군데서 특강을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우리 중소기업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런 측면에서 ESG 경영이 좀 생활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윈윈하면서 어떤 조직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님께 마지막 질문인데요. 향후 어떤 방식으로 ESG 관련 비즈니스를 함께할 예정이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떤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주로 뭐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ESG 경영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컨설팅과 교육과 어떤 코칭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부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온라인 줌으로 중소기업 CEO들 대상으로 해서 그 무료로 이 ESG 경영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요거에 대한 특강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 저 개인도 이렇게 어떤 ESG 측면에서 기여하는 개인으로서 이미지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